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산 콘텐츠들이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덩달아 한복도 큰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대단한 흥행을 기록한 킹덤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갓이 유명해지고, 블랙핑크는 자신들의 신곡 How You Like That이라는 신곡을 출시하며 한복을 변형한 무대 의상으로 한복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이 쏟아졌죠. 여기에 BTS의 멤버 슈가는 데치타라는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골룡포를 떠올리는 한복을 입어 대단한 호응을 얻었죠.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 드라마에서 한복, 갓, 망건 등 한복을 착용한 중국 배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문화 도둑질이 시작됐습니다. 한복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애초에 명나라의 의복이 한국에 전해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 중국 공산당까지 나서서 한복을 한푸로 부르며 중국의 전통 의상임을 강조하며 역사를 왜곡해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너무나 어이없었던지 우리나라의 유명 웹툰 작가 및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는 이들은 자신의 SNS에 한복 그림을 올려 공유하는 챌린지가 펼쳐졌었는데요. 그중 웹툰 야화첩이라는 작품을 그리는 변덕이라는 작가 역시 이 운동에 동참했는데, 그의 웹툰을 사랑하는 중국 팬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그의 트위터는 말 그대로 개판이 됐습니다. 한복은 중국 당나라의 옷과 신라의 토착 한복이 융합하고 진화한 것, 역사를 제대로 직시해라와 같은 구글 번역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부는 중국에서 돈을 버는 주제에 감히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짓을 하다니 어이없다와 같은 악플도 달았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변덕의 웹툰 야화첩은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해적판으로 한국 작가의 작품을 훔쳐보던 이들이 감히 문화를 훔치냐는 어이없는 댓글을 달고 있었다니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도둑질은 문화를 훔치는 짓일 겁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차곡차곡 축적해온 소중한 문화를 댓글 하나로 빼앗겠다는 것이 어이없지만, 이는 2023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땅도 아닌 러시아 땅에서 발견된 항아리 하나 덕분에 중국인들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은 대놓고 중국의 망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문짝만한 기사를 내보냈죠. 도대체 어떤 것이 출토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고조선 이래 한국 역사의 일부였던 러시아 연해주에는 레티오프카 유적이 있습니다. 2004년 발굴된 이 유적에서는 약 3500년 전 신석기 후기에 특이한 주거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10평 남짓한 집안에는 사람이 안을 수 없는 크기의 항아리 5개가 묻혀 있었습니다. 10평 공간에 거대한 항아리 5개라면 이곳은 인간이 거주할 공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 항아리 중 하나에는 곡물과 바가지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이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춥고 긴 연해주의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곡식과 염장채소 등을 보관하는 저장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역사상 최초의 김장독이 실물로 등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겨울이 시작되기 전 김장을 담아 이를 땅속에 묻은 항아리에 보관해 겨울을 보냈으니까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3500년 전인 신석기 후기 시대에 염장 기술이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러시아 영토가 된 연해주와 함경도 일대에는 약 5000년 전부터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잡곡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점차 기후가 추워지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특히 레티오프카 마을이 존재한 3500년 전은 추운 기후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인데, 그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려면 식량을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고 거대한 항아리를 묻어 김치 등 발효채소와 더불어 염장고기와 같은 음식을 보관했죠. 그리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보관했을 만큼 중요한 생활 양식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겨울이 유독 긴 것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약 1000년간 옥저와 발해로 이어지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집 근처에 거대한 항아리를 묻어두는 공통적인 주거 특징을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 의사가 항일투사 11명과 함께 태극기를 펼쳐놓고 왼쪽 무명지를 잘라쓴 대한독립혈서는 아주 유명한데, 이 비장한 행위는 러시아 연해주의 크라스키노 마을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스키노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는 발해 성터가 있는데, 이 성터를 발굴했을 때도 여지없이 땅속에 묻힌 거대한 항아리들이 발견됐습니다. 이후로 이 지역에는 일제의 포갑을 피해 탈출한 조선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긴 겨울을 보내기 위한 김장독은 필수였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연해주가 러시아 영토라고 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김치 원조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로 당근을 뜻하는 마르코프에 반찬을 뜻하는 한국어 채를 붙여 마르코프 차라고 불리는 한국식 당근김치를 개발해 즐기고 있는데 그 어떤 이도 이를 러시아 전통 음식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중국식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를 중국에서 먹기 시작했다며 김치까지도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7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는 최고의 김치는 옹기에 담는다. 과학이 그 이유를 밝힌다라는 기사를 통해 김치를 옹기라고 불리는 항아리에 저장하는 과학적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톡 쏘는 느낌을 주는 특유의 김치 맛을 내기 위해서 전통적 토기 항아리인 옹기의 과학적 원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 인터페이스 저널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기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맵고 톡 쏘는 맛을 가진 김치는 옹기라고 불리는 토기에서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효시킴으로써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생산돼 슈퍼푸드로 크게 유행했죠. 다만 흙으로 만드는 옹기는 부피가 크고 무겁고 깨지기 쉬운 데다 휴대용 사이즈도 아니기 때문에 현대식 주방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주방 땅을 파서 옹기를 묻는 대신에 오로지 김치용으로만 제작된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채우는데요. 그러나 최신 기술이 접목된 김치냉장고임에도 옹기로 만든 김치의 산도와 항산화 활성이 높고 유산균의 숫자가 더 많은 데다 좋지 않은 맛을 배가시키는 박테리아의 성장이 왜 더딘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풀리지 않아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 인터페이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땅속에 묻는 옹기 안팎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것이 김치의 유산균이 만드는 이산화탄소를 김장독 밖으로 마치 숨쉬듯 내뿜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배추 등 염장한 채소에서 배어나오는 소금기가 옹기 밖으로 스며나와 표면에 말라붙은 소금 자국이 꽃처럼 피어나는 현상도 짚으며 이런 옹기가 내뿜는 호흡이 미생물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러한 옹기의 장점을 아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크고 다루기 쉽지 않은 옹기로 숙성시킨 김치를 사용한다고 전했는데요. 일례로 유튜브 등 SNS에서 망치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뉴욕의 에밀리 킴 셰프는 김치, 장아찌, 된장, 고추장, 직접 담근 술 등을 담은 항아리 12개를 창가에 두고 있으며 매일 옹기의 겉을 닦아주어 옹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는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이라고 하죠. 뉴욕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셰프 박은조 씨는 공간이 협소해 마음대로 옹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서도 할머니가 땅속 항아리에서 꺼내다 주신 김치의 특별한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한국의 오랜 문화인 김치가 중국의 더러운 문화도둑질에 노출됐습니다. 사실 김치라는 음식은 소금에 절여 보관한 형태의 발효채소 음식으로 풀어볼 수 있을 텐데 이렇듯 소금에 절인 염장채소는 전 세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임 채소를 의미하는 절라는 단어가 중국 문헌에 등장한다며 중국이 김치의 원조를 주장하지만 이런 염장 음식에 대한 기록은 늦어도 고구려, 빠르면 레티오프카 마을에서 보이는 거대한 항아리에서 보듯 신석기 시대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염장 채소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일본의 츠케모노나 독일의 사워크라우트 그리고 피자와 함께 먹는 피클까지도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김치는 단순히 배추를 절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젓갈을 넣어 김치 특유의 풍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젓갈의 역할이 상당히 컸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아주 옛날부터 젓갈류가 발달했고 각 지역마다 생선을 발효하는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도 한무제가 동이족의 땅을 순행하다 바닷가 어부들이 만든 젓갈에 반해 그 맛을 따라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죠. 전세계 수많은 절임 채소 중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젓갈로 풍미를 끌어올린 사례는 없고 김치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음식이 된 것은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만든 생활문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그야말로 한국의 지리적인 환경에 최적화된 식품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맛과 건강이라는 발효 음식의 보편성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불분명한 원조 논쟁으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한반도에서 독창적으로 발전된 이 음식 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널리 홍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